안녕하세요, 드라마톡입니다. 드디어 미지의 서울이 끝이 났습니다. 이번 미지의 서울 12화 최종화는 저에게 있어서 종합 선물 세트 같았습니다. 그동안 이 드라마에서 소개했던 모든 인물들이 다 나와서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재밌었던 건 미래와 미지, 호수와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과도 결국엔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장면들이 참 좋았습니다.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났는데 그것은 인생이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도 참 좋았는데요. 저마다 각자의 상황들이 있고 사연들이 있겠지만 결국 이 드라마는 한 번뿐인 인생을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꼭 한 번 도전해 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30살이 넘어 대학에 도전하는 미지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미지가 대학을 간다는 것은 할머니에 대한 미안함,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 등 자신을 붙잡고 있는 사슬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끊어졌던 미지의 꿈이 다시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했기에 못 이루었던 꿈을 다시 꿀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가슴이 뛰었습니다. 물론 미지는 체력이 좋고 잘 달리던 육상유망주였는데 세진이처럼 자신이 원래 하던 것들을 미지가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미지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택해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받고 싶었던 엄마 오키의 사랑도 비록 단 하루였지만 서울에서의 데이트는 그 무엇보다 미지를 행복하게 했던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딸 미지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준 엄마 오키는 딸 미지 덕분에 자신의 오랜 꿈인 그림을 소박하게나마 꺼내볼 수 있었던 점도 참 좋았는데요. 오로지 가족을 살려야 했기에 돈을 벌어야 했던 엄마 오키는 그동안 숨겨두었던 엄청난 그림 실력을 뽐내었는데 아주 잠깐 보여준 장면이었지만 참 가슴이 설레는 장면이었습니다. 머리 좋은 미래는 진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뒤 자신만의 방법으로 딸기 농장을 멋지게 성장시켰습니다. 늘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보다는 자신이 처음으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고요. 자신만의 방법으로 결국은 해낼 수 있음을 스스로가 증명해 보여서 그것 역시 좋았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늘 열등감 속에서 힘들어했던 지훈이와 함께 동업을 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하며 함께 세워줄 수 있는 관계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평생 혼자 살 것처럼 보였던 까칠했던 미래 가 누군가와 함께 건강한 협업을 한다는 것은 역시 세진이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졌습니다. 예상대로 호수는 자신처럼 듣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더 폭넓은 실력 있는 변호사로서 계속 그의 꿈을 이어가고 있었고, 아들과의 진정한 모자 관계를 원했던 분홍은 마침내 마음의 문을 열어준 호수에게 꽃을 선물 받았고 진지하게 미지와의 연애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마음을 받은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몰랐던 김로사 할머니, 아니 현상월 할머니는 난독증 치료를 받으면서 김로사의 시를 자신이 직접 읽으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세진이도 결국 미국에서 미래에게로 돌아왔죠. 할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를 살게 했던 것처럼 그는 역시 일보다는 미래라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 다음의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저의 뇌피셜로는 결국 두 사람은 연인이 되고 딸기 사업을 멋지게 성장시킨 이후에 딸기 농장을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결국 두 사람은 투자 쪽의 일을 미국에서 함께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뭔가 미래와 세진이의 관계는 참 건강해 보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저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괴로웠고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누군가는 자신의 꿈까지도 바로 그 사람 때문에 포기했었는데 놀랍게도 그 모두는 사람 덕분에 그 힘들고 괴로웠던 시절들, 고통스럽고 외로웠던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면서 각자의 삶에서도 꿈을 이루는 사람들로 성장하는 모습들이 정말 가슴 벅차게 마무리해준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진짜 최고의 성장 드라마 미지의 서울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끝으로 미지의 서울이라는 이 드라마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이 작품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처음엔 박보영 배우님이 1인 사역을 한다는 것으로 큰 이슈몰이를 했고 너무 연기를 잘해서 연일 화제였는데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이 작품은 박보영 배우님을 비롯한 모든 배우님들의 열연이 돋보였고 단연 이 작품이 이토록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총 12화로 이루어진 미지의 서울 드라마를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보여줬는데요. 이 드라마가 처음부터 크게 부각했던 미래와 미지가 일란성 쌍둥이라는 그 설정도 한 사람의 인생 안에 있는 하나의 모습일 뿐 이 드라마가 말하는 메시지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제목이 미지의 서울이지만 미지의 이야기만 다룬 것이 아니라 작품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다양한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미래와 미지가 닮은 얼굴로 서로의 삶을 바꿔 산다는 설정 또한 잠깐이지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봄을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통로였던 것이지 그것 또한 인생의 전부인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지의 서울이라는 이 작품은 단순히 미래가 미지의 삶을 살고 미지가 미래의 삶을 살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만 다룬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본래 삶으로 돌아와서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여실히 보여준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함께 사는 세상이면서 동시에 내가 혼자 살아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작품은 각 사람에 대한 상처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다루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저마다 약점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누구보다 밝고 건강해 보이는 미지에게는 오랜 세월을 밖에 나오지 못할 만큼 굉장히 큰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걸 보여주었죠. 잘생긴 외모의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최고의 엄친아 호수 역시 어릴 때 엄마를 잃고 이후 교통사고로 아빠도 잃고 자기 스스로도 큰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애쓰며 살아왔는데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큰 상처였죠. 이 외에도 이 드라마는 모든 캐릭터들이 다 저마다의 아픔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곧 이 드라마 속 주인공들만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었죠.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모두가 그 상처와 아픔으로 괴로웠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인정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조금은 너그러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에게도 힘들고 어려웠던 상처가 있다면 저 사람에게도 분명 힘들고 어려웠던 상처가 있을 테니 피차 아픈 사람들끼리 좀 이해해주면서 좀 봐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조금은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품은 지속적으로 강하게 말했던 메시지가 바로 결국 우리는 닮은 점이 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미래와 미지가 얼굴이 닮았다는 설정은 사실상 가장 강하게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심지어 미래의 미지 아빠와 박수석의 얼굴이 같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읽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얼굴이 닮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이 드라마가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었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해 좌절해본 경험이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들끼리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큰 사고로 몸도 너무 아팠지만 마음이 찢어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역시 서로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겠죠. 돈이 없어서 힘든 시기를 경험해 봤던 사람, 가세가 기울어서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가장의 역할을 해야 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 사람을 믿었지만 배신을 당해본 경험을 가진 사람, 정직하게 살았지만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피해를 본 사람, 이 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닮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으며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고민하는 그런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드라마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드라마는 우리의 삶이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에 월순 할머니를 떠나보낼 때에도 우리는 모두 다 소중한 사람을 보내야만 하는 것도 어쩌면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결혼과 같은 행복한 날이 있는가 하면 장래와 같은 슬픈 날도 우리에겐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같은 사람임을 이 드라마는 계속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나 미지, 호수처럼 자기가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에 누군가의 상처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결국은 그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안아줌으로써 함께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결말도 볼 수 있었죠. 즉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로 혼자만의 동굴에 들어가서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스스로 중단시킬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만 더 용기를 내어서 나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하고 나 역시도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우리네 인생이 더없이 기쁘고 즐거운 감동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끝으로 이 작품은 이별에 대해서도 보여주었는데요. 우리네 인생은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별이란 참 서글픈 것 같습니다. 특히 내가 많이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은 더없이 눈물이 납니다. 나와 많은 시간을 보냈고 나와 많은 추억을 공유한 사람일수록 그를 보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라는 가사가 있나 봅니다. 진짜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소중한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 말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게 해주었던 미지의 서울이었습니다. 미지의 서울 이제 보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아휴 너무 아쉽습니다. 정말 좋은 작품이었고요. 이렇게나 제가 많은 부분들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작품이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었겠죠. 특별히 이 작품을 통해서 정말 박보영 배우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 진짜 연기 잘하고 진짜 매력적인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김선영 배우님이 진짜 최고였습니다. 맡은 역할이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호수바라기 외롭고 힘들었던 어머니의 모습, 한 여자의 삶을 정말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진짜 최고였습니다. 진짜 완전 팬이 됐습니다. 한동안은 이 여운이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미지의 서울 드라마를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톡이었습니다.